안녕하세요.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오늘은 SK 리츠 공모 청약 분석, 건물주가 되자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마인드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투자자의 마인드, 좀 트레이드가 될 것인가 투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트레이드라는 거는 일일 매매잖아요. 단기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거고, 거래를 위한 투자죠. 그러니까 조금 주가가 단기적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고,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건 대체로 5년에서 10년 아니면 평생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단기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등락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주식 투자의 대가들도 단기적인 예측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단기적인 등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테이퍼링이라는 또 이슈가 나왔잖아요. 미 연방준비위원회 테이퍼링. 그것처럼 어떤 환율, 금리 또는 원유 가격, 그런 외생 변수, 다양한 외생 변수, 거시경제 지표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주가의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장단기 전망,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개별 투자자의 어떤 그 성향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정에 따라서 팔아야 될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한 거죠. 특히 그러한 주식이 이제 경기 변동형 주식인데요. 경기 변동형 주식은 장래에 떨어질 거라고, 실적은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위치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기적인 주가 전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적인 수급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단기적인 전망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주식에 살고자 하는 단기적으로 일일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에 이루어지는데, 그 세력이라는 건 주포, 큰손, 외국인 기관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따라가지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자금력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실적은 좋더라, 기업의 실적은 좋더라,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기업의 실적 수익과 수렴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정도를 보유를 하니까 실적이 나타나더라,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사지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평생을 안고 갈 반려자로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결국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단기 투자자의 돈이 장기 투자자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업의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런 부분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설명이 맞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지금 정권 방송에서 외쳐대는 그러한 어떤 많은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 분석이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작용했는지는 추출해낼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짐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 채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투자자는 저는 지향하지 않고, 추천드리는 거는 장기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3년, 최소 3년에서 4년,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평생을 안고 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만 원에 사셔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은 성공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신 분은 복리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그만한 이득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K 리츠 공모 청약 관련해서 지금 리츠라는 게 지금 조금 그동안에 주식시장에 나왔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또 조금 풀리면서 리츠 시장의 공실 자체도 조금 줄어들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SK 리츠도 이 분위기를 타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리츠라는 거는 사실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뭐 소유권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그 부동산 회사를 사서 배당을 받는다는 게 이제 리츠의 상품인데, 그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가 뒤에서 스폰서를 한다 이게죠. 주로 돼 있는 게 이제 SK의 그 사업, 그 다음에 주유소 여기에 대해서 한데 1.7천억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SK가 5년에서 10년 정도 대부분 장기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쭉 될 것이다. 공실률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공실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클린 에너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유소라는 거는 SK 에너지에 있는 116개의 SK 주유소 토지와 건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봤을 때 SK하고 SK 에너지하고 그 자산을 임대한 임대료를 봤을 때 연 5.45%의 배당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SK 리츠에서는 하고 있고요.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겠다는 거죠. 5.45%를 4분의 1로씩 쪼개가지고 분기별로 배당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분기 배당은 SK 리츠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발생하는 그 법인세를 납부 유예하는 가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2022년까지 연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뭐 이점이 있어서 기업에서는 리츠를 또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리츠가 이제 쏟아져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다가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공모리츠에는 또 3년간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경우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더라도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배당 세율도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 그러면 아까 5.45%에서 9.9% 분리과세가 되면 본인들은 한 연 5% 정도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리츠가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SK리츠는 기업 개요를 보면 비주거형 건물 임대업이고요. 지금 자본금은 540억으로 되어 있어요. 총 공모 주식은 4,650만 주 정도 되고요. 확정 공모가는 5천원. 그래서 공모 금액은 2,320억 정도 되죠. 주로 이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래 되는데 여기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한도가 140만 주, 삼성증권은 210만 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모 청약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수요 예측일은 8월 23일부터 24일 날 했고요. 공모 청약일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 동안 공모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환불은 납입은 9월 3일이고 환불도 9월 3일 날 환불이 돼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수요 예측은 또 상당히 높았어요. 이게 이제 SK라는 그 스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기존의 어떤 그 기간 경쟁률보다는 상당히 높은 45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 뭐 성공하리라고 보여지고 의무 보유 확약 이제 대주 그 기관들이라든지 이게 그 주식을 받으신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무 보유 하격을 했는데 요거는 24%로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당 수익을 이 SK 리츠 같은 경우는 5% 정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분기별로 배당을 받고 안정적인 인차인이 있다는 게 SK라는 이게 강점이고요. 배당 수익에 따라 주가 차익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그거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0원에서 뭐 초기에 뭐 한 6,000원 정도, 5,000원 이상 형성이 됐다가 결국은 또 5,000원에 수렴하는 형상들을 기존의 어떤 그 리츠 주식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당 주식하고 비슷하고요. 단지 이제 차이 나는 거는 배당 성향이 높다는 거, 꾸준하게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요번에 했다가 다음에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꾸준하게 배당 성향이 있다는 게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그 꾸준한 어떤 배당 소득을 기대하시는 분은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연금 소득자라든지 뭐 퇴직자라든지 또는 그런 개인 또 어떤 그 소액으로 건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뭐 공모 청약이 안 되더라도, 청약에 당첨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좀 주시를 했다가 한 5천 원 정도의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배당 수익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부동산 건물에 대한 투자에 라는 관점에서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로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투자하는 파파앤선의 파파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과 정보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